안녕하세요. 아테나 인베스토리입니다. 현재 여러 언론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의 해고율과 퇴직률이 낮다고 합니다. 미국 고용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9월에 예정된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 주식의 호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주식 사야 될까요? 먼저 시암의 법칙이 성립했음에도 왜 노동시장이 여전히 괜찮다고 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전망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빨간색 선은 비농업 부분 해고 및 퇴사 건수 데이터이고 노란색 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봐도 정말 노동시장이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낮은 수준이네요. 이 지표상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이 정말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고용 관련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빨간 선은 일자리 공석 수, 노란 선은 실업률, 초록 선은 연방기금 금리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자국화를 선언한 2021년부터 실업률은 줄었고 일자리 수는 늘어났고 당시 기준금리는 0%대였으며 그 당시 미국 경제는 코로나의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부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일자리 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의 고용 데이터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2016년 금리 인상 때의 차트를 보시면 금리는 계속 올라갔지만 실업률은 줄고 일자리 수는 늘어났습니다. 왜 그때의 고용 지표가 지금과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네, 그때의 경제는 지금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소비자 물가가 1%대에서 2%로 상승하는 것을 대비한 선행적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은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 9%대까지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한 후행적인 금리 인상 조치였습니다. 이때 연준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의 여파를 모를 기업은 없었겠고요. 이에 더해 AI 붐 또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 수를 줄일 수 있게 한 트리거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괜찮았던 이유가 연준의 금리 정책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가 잘 되어져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연준은 2016년처럼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다가 아닌 해야만 한다라는 스탠스로 최근 금리 정책을 이행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위험한 수치에 직면해 있는 경제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빨간 선은 모든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고 노란 선은 작은 규모의 시중은행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미국 전체 시중은행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코로나 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은행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치이고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 또한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백화점에서의 소비는 대폭 줄어들었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에 대한 지출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향후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곧 열릴 예정인데요. 잭슨홀 미팅은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모여 향후 1년간의 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의 압박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은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발언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아테나 인베스토리였습니다. Alright, peace out.